안녕하세요. 최혁도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장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이거 나가볼 건데 여기 소개하는 예제로 이제 점박이 올빼미 사진이 나와 있죠. 아울은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부엉이도 될 수 있고 올빼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상식을 알려주면은 부엉이와 올빼미를 구분하는 방법은 올빼미는 이응이잖아요. 이응이니까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은 이거는 올빼미인 거예요. 올빼미. 그럼 부엉이는 뭐냐? 부엉이는 좀 색깔을 부엉이 이렇게 뾰족하게 안 보이네. 뾰족하게 이 귀가 있는 거 이게 부엉이에요. 그래서 부엉이와 올빼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아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올빼미인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올빼미들이 있는데 올빼미가 사는 어떤 숲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벌목업자들이 이제 숲을 베려고 하는데 환경론자들과 뭐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배도 되는지 안 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논점이 뭐였냐면은 이걸 숲을 좀 벤다고 해서 이 부엉이들이 멸종을 하느냐 뭐 그런 게 논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부엉이들을 올빼미죠. 올빼미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올빼미들의 생애 주기가 이제 주베넬은 뭐 어린이, 그다음에 서브어덜트는 뭐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성체는 1살에서 2살. 그다음에 그보다 더 크게 되면은 이제 성체가 되는데 성체가 되고 한 20년 정도 산다. 그리고 올빼미 한 쌍이 살려면은 1000헥타르의 영토가 필요하다. 자기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린 새끼가 서버덜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자기 영역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그 인구 조사할 때 그러니까 암컷만 재봤고, 그 다음에 그 암컷들을 이제 주변을 서버덜트, 어덜트의 개체수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했어요. XK로. 그리고 이들의 어떤 올해 주변을 이만큼 있고 서브 어덜트가 이만큼 있고 어덜트가 이만큼 있을 때 내년에 몇 마리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베넬은 어덜트 중에 33%가 이제 매년 새끼 한 마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덜트들이 보통 이제 3년에 한 번씩 새끼를 하나씩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서버덜트는 이 주베넬 중에서 0.18 그러니까 18%만 주베넬에서 서버덜트가 되고 어덜트는 이제 서버덜트의 71%가 어덜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덜트의 94%가 어덜트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올빼미의 생존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이 어린 새끼에서 준성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어린 새끼가 이제 준성체가 되는 비율이 18%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게 18%밖에 안 되냐면 새로운 자기 영역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게 되는 거죠. 자기 영역을 찾아야 뭔가 사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하면 이제 생존을 못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이제 요렇게 계속 뭐 1년, 2년, 3년, 4년, 10년, 100년이 지났을 때 이 개체수가 어디로 수렴을 할 것인가. 원래 이게 초기 개체수가 이만큼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초기 개체수에서 이런 다이나미컬 시스템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올해 개체수에서 이거 곱해서
내년 게 나오고 내년 개체수에서 이만큼 이 매트릭스 곱하면 내후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2년 뒤에서 이 매트릭스 곱하면 3년 뒤가 되는데 그럼 이 매트릭스를 계속 곱하다 보면은 어떤 그 이 벡터 x가 어디론가로 이제 수렴을 할 텐데 그 수렴하는 인구가 얼마냐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수렴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면 혹은 매우 작다면은 이제 올빼미가 멸종 위기에 있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수렴하는 인구가 뭐 발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한 적당한 숫자로 수렴한다고 하면은 뭐 올빼미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닌 거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걸 할 때 이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시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올 거고 그럼 일단 우리는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의 정의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게 어떤 이제 여기 예시가 있는데 어떤 매트릭스 A와 U와 V가 있는데 U에다가 A를 곱했더니 이런 마이너스 1,1에다니 U라는 벡터에다가 A를 곱했더니 전혀 방향도 크기도 다른 이런 데로 가요. 근데 이 V라는 매트릭스에다가 A를 곱했더니 몇이 나오냐면 A와 V를 곱했더니 4,2가 나왔어요. 4,2 원래 2,1이었는데 이게 여기서 2배가 된 4,2가 나왔어요. 그래서 A에다가 V를 곱했더니 전혀 다른 벡터가 아니라 V에다가 상수배를 한 2V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2V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거는 좀 특별하죠. 왜냐면 A에다가 어떤 벡터를 구했더니 그 벡터에 어떤 배수가 나왔다는 거죠. 어떤 그 벡터에 상수배가 나왔다는 거니까 이런 특별한 벡터들을 이제 아이겐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이겐 벡터는 무엇이냐? 아이겐 벡터 n by n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는 무엇이냐면 일단 논제로 벡터여야 되고요. 논제로 벡터 x인데 어떤 벡터냐면 ax를 곱했을 때 람다 x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매트릭스에다 벡터를 곱했는데 다시 그 벡터의 상수배가 되는 거. 그때 이 벡터, 이때 이 스칼라 람다를 아이겐밸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라고 부르는데, 어쩔 때, 이 AX는 람다 X에 대한 non-trivial solution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논제로 벡터라는 거예요. 논제로 벡터가 존재하면 이 람다를 아이겐밸류라고 부르고, 이런 X를 아이겐벡터라고 부른다. 아이겐밸류 람다에 대한 아이겐벡터라고 부른다. 그게 아이겐벡터의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이 식을 만족하는 벡터 x가 있을 때 x가 아이겐벡터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는 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제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1, 6, 5, 2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U와 V가 있어요. 이런 벡터가 A라는 매트릭스와 U와 V가 있을 때 U와 V가 아이겐벡터냐? A의 아이겐벡터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A에다가 U나 V를 곱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상수배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A랑 U랑 곱했는데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24,20이 나왔어요. 이거는 원래 U에 6,5에 마이너스 4배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4U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U는 아이겐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아이겐 밸류는 마이너스 4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A에다가 V를 곱했더니 V를 3,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9,11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3, 마이너스 2의 어떤 상수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V는 아이겐 밸류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V는 아이겐 밸류의 A의 아이겐 벡터가 아니다. 왜냐면 AV가 이제 멀티플 오브 V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A의
아이겐밸류라고 했을 때 이 7이라는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겐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AX는 람다 X인데 람다가 아이겐밸류가 7이라고 했으니까 AX는 7X인 거고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AX-7X는 0이니까 이거를 A-7I 곱하기 X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써도 이 식이랑 똑같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 앞에 있는 행렬에 널 벡터가 이 아이겐 벡터 X가 되는 거예요. 이 X는 A-7I라는 행렬의 널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면 이 식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니까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7i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6, 6, 5, 마이너스 5예요. 딱 봐도 여기다가 1 곱하면은 여기 1 곱하면 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7에 해당하는 이 7이라는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그 아이겐 벡터는 1,1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에셜론 폼으로 구해보니까 역시나 x1과 x2가 같다라는 여기서 결론이 나오고 x1과 x2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게 1,1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x2 곱하기 1, 1이다. 이거는 이제 1, 1만 되는 게 아니라 1, 1의 상수배도 얼마든지 이제 이 식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x2가 프리베리어블이니까 프리베리어블 곱해서 x2 곱하기 1,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만족하는 이 프리베리어블이 몇이건 간에 뭐 x2가 100이라서 뭐 100도 이 식의 아이겐밸류 7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될 수 있고 1,1도 아이겐벡터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0,10도 마이너스 10,-10도 아이겐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벡터는 어떤 특정한 벡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어떤 아이겐 벡터는 x2 곱하기 1,1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아이겐밸류의 성질은 뭐냐면 아이겐밸류가 이제 람다가 A의 어떤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라고 하면은 이제 이 성질을 꼭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람다 A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0이 나오고 여기 X가 논제로 벡터. 그러니까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질 때 그때 이 람다를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모든 솔루션은 이제 이 매트릭스 A-람다의 널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널 스페이스의 정의니까. 그래서 뭐 n차원 공간에 n차원 공간에 서브스페이스가 아이겐스페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널 스페이스를 A-람다 i의 널 스페이스를 A의 아이겐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A-람다 i의 널 스페이스가 A의 아이겐스페이스라는 거죠.
corresponding to 람다, 람다에 해당하는 이제 A의 아이겐스페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점플 3번이 위에 있는 이 이그젬플 3번이 여기 잠깐만요. 이그젬플 3번에서 람다 7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이제 1,1의 그냥 상수배였잖아요. 그래서 람다 7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all multiples of 1,1 그러니까 그냥 1,1의 모든 상수배가 된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A의 또 다른 아이겐 밸류인 이제 람다는 -4는 이제 라인 스루 6,-5다 라는 거는 이제 6,-5의 모든 상수배가 또 람다는 -4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아이겐 스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개의 아이겐 스페이스가 있는데 A라는 매트릭스, 아까 본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여기 있는 건가요? 예, 이건가요? 예. 여기 1652라는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스페이스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아이겐밸류 7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이 직선이고 그러니까 A-람다 i의 널 스페이스 이걸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 이 직선이라는 거고 람다가 7일 때 여기는 람다가 7i일 때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뭐냐면 이제 아이겐 밸류가 -4일 때 a 플러스 4i 곱하기 x가 0인 x들의 집합 그러니까 a 플러스 4i의 널 스페이스는 A의 아이겐 밸류가 -4일 때의 아이겐 스페이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람다는 -4에 대한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5의 상수배들을 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냥 임의의 상수를 곱한 게 이 임의의 상수를 곱한 모든 벡터들이 다 람다는 -4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방향의 직선으로 나타내지고 원점을 지나고 이 원점에서 이 방향 이 6,-5를 향하는 이 직선이 모두 다 람다는 -4에 대한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그젬플 4는 이런 3x3 행렬이 있을 때 A의 아이겐 밸류가 2다.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이제 3x3이니까 3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2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겐 밸류 2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해라 라는 건데 이걸 구하려면 그냥 A-람다 i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고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람다 i, A-2i를 이제 계산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딱 봐도 뭔가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로우 리듀스를 해봤더니 이 식의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이제 로우 리덕션을 해봤더니 그 에이션널 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식에 의해서 x1 2x1 x2 플러스 6x3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요. x1은 이제 2분의 1 x2 플러스 2분의 1 x2 마이너스 3 x3가 되고 x2는 x2고 x3는 x3라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2차원의 널 스페이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널 스페이스가 디멘전이 2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프리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으니까 x2, x3가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이 A-EXEI의 널 스페이스가 2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야 되는 베이시스도 두 개인데, 사실 베이시스 나와 있죠. 여기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널 스페이스고, 솔루션 집합이 널 스페이스고, 그게 바로 A의 아이겐 스페이스인데, 아이겐 스페이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베이시스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벡터가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이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여기 뭐 2분의 1, 1이니까 이게 2배를 해서 1, 2, 0으로 한 거고, 이건 그대로 쓴 거고. 그래서 람다는 이에 대한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아이겐 스페이스 위에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겐 스페이스가 지금 2차원 평면 공간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 프리 베리어블이 두 개 있고 베이시스가 두 개니까 이게 전체로는 이제 3차원 공간인데, 3차원 공간 안에 이제 디멘전이 2인 평면으로 이제 널 스페이스 혹은 아이겐 스페이스가 나오는 거고, 이 아이겐 스페이스에 있는 점을, 아이겐 스페이스 위에 있는 어떤 점을 A에다가 이제 곱해봐도, A 곱하기 위에 있는 이 아이겐 스페이스 위에 있는 점을 곱해도 방향이 변하지 않고 크기만 변한다라는 거죠. 크기만 2배가 된다. 여기 있는 이 점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은 크기가 2배가 된 이 점이 되는 거고, 이 점에다가 매트릭스 A를 곱하게 되면 이 벡터에다가 매트릭스 A 곱하면은 크기가 2배가 된 이 점이 되는 거고, 결국에 이제 방향은 같고 크기만 람다 배가 된, 아이겐 밸류 배가 된 그런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스페이스 위에 있는 벡터들은 A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도, 리니어 트랜스폼 한다는 건 그냥 A를 곱한다는 거죠. 방향 같고 크기만 달라지므로 아이겐 스페이스도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위에 있는 점들을 곱해도 어차피 아이겐 스페이스 위로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곱하기 전후가 같진 않고 이게 상수배가 되는 거죠. 네. 좀 방향이 같은 거죠. 방향이. 네, 방향이 같고. 자, 티어럼 1은 어떤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을 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이아고날까지만 숫자가 있고, 다이아고날이나 다이아고날 위에만 숫자가 있고, 다이아고날 아래는 다 0만 들어있는 그런 행렬을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하죠. 근데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이제 메인 다이아고날에 있는 엔트리와 같다. 여기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이런 이 다이아고날에 A11, A22, A33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다이아고날 엔트리가 바로 람다가 된다. 아이겐 밸류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말고 이제 3.2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나오는데, A-람다 X, 람다 I의 X가 0이니까, 여기에서 그 인버터블 티어럼 매트릭스에서 여기서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인버터블 하지 않고, 그러니까 not 인버터블 하고 not 인버터블 하다고 하면은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에요. A-람다 I는 0이다 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 식을 이용해서 람다를 구하죠. 손으로 구할 때는. 이제 컴퓨터에서 좀 효율적으로 구할 때는 더 좋은 알고리즘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형 대수를 배울 때 이제 람다를 구하는 방법은 이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식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A-람다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이 다이아고날 엔트리를 곱한 게 되니까,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서 디터미넌트는 이 다이아고날 엔트리를 곱한 거니까
결국에 1-a11 마이너스 람다, a22 마이너스 람다, a33 빼기 람다가 0이 되는 이 디터미넌트가 a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가 이렇게 되고, 이게 0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서 바로 솔루션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람다는 a11, a22, a33가 된다. 그래서 람다가 이 A라는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엔트리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 더 자세히 보기를 하고요. 아무튼 티어럼 1은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대각선에 있는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가 아이겐 밸류가 된다라는 거고, 자, example 5는 자, A와 이런 B가 있을 때 A의 아이겐밸류는 3, 0, 2가 되고, 여기 3, 0, 2가 되고, B의 아이겐밸류는 4, 1, 4가 된다. 그래서 4가 중복되니까 4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의 아이겐밸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거, 이 대각선이 0이 있으니까, 자, 아이겐밸류가 0이 된다는 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제 AX는 람다 X잖아요. AX는 람다 X가 돼야 되는데, 람다 자체가 0이에요. 그러면 AX는 0X니까 그냥 A는 0벡터가 되는 거죠. 이 식이 이제 람다가 0이면 AX는 0이 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 이 AX는 0에 대해서 논 트리비얼 솔루션이 존재한다. x가 0벡터가 아닌데 a에다가 어떤 벡터 0을 x를 곱해가지고 0벡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이 a라는 행렬이 인버터블 하지 않다는 거죠. a가 not 인버터블 하다는 거고, 그래서 a가 not 인버터블 할 때만 이제 제로 아이겐밸류 0이라는 아이겐밸류가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있으면은, 어떤 행렬이 있으면은, 아이겐밸류는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n by n 행렬이면, n 아이겐밸류가 나올 수 있고, 뭐 이들 사이에서 이제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들 중에서 이제 0이 있게 되면, 람다가 0이라는 이 n개의 아이겐밸류 중에서, 람다가 0이라는 아이겐밸류가 하나라도 있게 되면은 A라는 매트릭스는 not invertible 하다는 거예요. not invertible. 왜냐면 람다가 0이라는 거는 AX는 0에 대한 non-trivial 솔루션이 있다는 거고, 그 말은 곧 이제 invertible theorem에 의해서 A의 컬럼들이 linearly dependent 하다. 그러므로 이제 A가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티어럼 2는 뭐냐면, 이제 V1부터 VR까지가 이제 어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인데, 뭐에 해당하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들이 람다 1부터 람다 R까지 있을 때, 그래서 V1부터 VR이라는 아이겐 벡터에 해당하는 이제 아이겐 밸류들 람다 1부터 람다 R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트릭스는 n by n인데, 이게 1부터 R까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아이겐 밸류들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가 중복되면 아이겐 벡터도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같은 것 제외하니까 이제 R은 n보다는 좀 작을 수 있겠죠. 여기 뭐 n by n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10 by 10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람다는 뭐 8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5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1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12가지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n by n이라고 해서 꼭 n개의 아이겐 밸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중복이 있을 수 있어서 그보다 더 적을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은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linearly dependent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은 이제 아이겐 벡터도 다르고 그 아이겐 벡터들의 집합은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로 써 있는데,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써봤어요. V1부터 VR이 linearly dependent 하다고 해보죠. linearly 일단 linearly dependent 하다고 가정을 하고 뭔가 진행을 했을 때 그게 절대 참이 될 수가 없으면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V1부터 VR이 linearly dependent 하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V1부터 VR의 벡터셋이 linearly dependent 한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V1부터 VP까지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일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면 앞에 있는 그 아이겐 벡터들의 조합으로 그 뒤에 있는 아이겐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거 전체로는 linearly dependent 하고 이 앞에 있는 몇 개만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VP 플러스 1은 이제 앞에 있는 벡터들의 linearly dependent 하니까 이 앞에 있는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5번식에다가 람다 p 플러스 1을 다 곱해봐요. 람다 p 플러스 1을. 그럼 c1 곱하기 람다 p 플러스 1 곱하기 v1부터 이제 cp 람다 p 플러스 1 vp 곱하기 이제 이걸 다 더한 게 람다 p 플러스 1 곱하기 vp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5번식에다가 똑같이 a라는 행렬을 다 곱해봐요. a를 다 곱해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이제 a 곱하기 v1은 람다1 v1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람다들이 곱해지는 걸로 바뀌죠. a 곱하기 vp는 람다 p 곱하기 vp가 되고, a 곱하기 vp 플러스 1은 람다 p 플러스 vp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식과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을 서로 빼보면 이 오른쪽 합은 0이 되죠. 람다 p 플러스 1 vp 플러스 1을 서로 빼주니까 0이 되고, 여기 있는 식들과 여기 있는 식을 빼고 나서 v1부터 vp까지로 묶어보면은 c1 곱하기 람다 p 플러스 1 이 아래식으로 위에 걸 뺐네요. 아래식으로 빼보면은 이제 람다 1 빼기 람다 p 플러스 1이 되고, 쭉쭉쭉 가다가 람다 p 빼기 람다 p 플러스 1이 되고, 이런 이제 웨이트들의 선형 조합으로 v1부터 vp까지를 선형 조합했더니 0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람다 i는 람다 p 플러스 1과 다르고, 왜냐면 그냥 뭐 정의예요. 처음에 람다 1부터 람다 r까지라고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가 아니라 람다 r까지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아이겐 밸류들이 서로 distinct, 서로 다 다르다고 이제 처음에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겐 밸류들은 서로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람다 i들과 람다 p 플러스 1은 다 다르다. 그리고 v1부터 vp까지가 여기에서 다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했잖아요. 이 앞에 있는 벡터셋은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했으므로 여기서의 솔루션은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이제 C1부터 CP까지가 전부 다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여기도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p 플러스 1도 0이 될 수가 없고, 여기 있는 벡터들도 서로 다 linearly independent 하므로 이걸 다 선형 조합해서 0이 되게 하려면은 이 앞에 있는 C1부터 CP까지가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C1부터 CP까지가 다 0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여기 5번식에서 C1 곱하기 V1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CPVP까지 더한 게, 어차피 여기 앞에 있는 상수들이 다 0이니까 0벡터가 되는데, 이
이걸 다 더해서 이걸 다 이제 선형 조합을 해서 VP 플러스 1이 나왔다고 했는데 VP 플러스 1은 제로 벡터가 아니죠. VP 플러스 1은 아이겐 벡터인데 아이겐 벡터는 이 제로 벡터는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이 VP 플러스 1은 논제로 벡터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립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VP 플러스 1은 V1부터 VP까지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없다가 돼요. 성립할 수 없고 그래서 V1부터 VP 플러스 1은 그 앞에 있는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V1부터 VP 플러스 1까지 다 합쳐도 이것들이 다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되죠. 그래서 V1부터 VP까지 이 안에 있는 일부의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V1부터 VP 플러스 1까지도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이거를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여기까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벡터들과 VP 플러스 2도 선형 독립적일 거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거고 이걸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은 전체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겐밸류가 다른 람다들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겐 벡터를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적용을 해본 건데 만약에 이런 이제 xk 플러스 1은 a 곱하기 xk라는 이런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xk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초기값 x0로부터 이제 xk를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x1은 a 곱하기 x0일 거고 그 다음에 x2는 a 곱하기 x1이니까 이거는 a 곱하기 x0여서 a 제곱 x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xk는 a의 k승 곱하기 x0가 되겠죠. 이게 이 식의 일반적인 그냥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엄청 크다고 생각해봐요. 뭐 50 x 50, 100 x 100, 1000 x 1000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행렬이고 여기 있는 k도 단위가 이제 상당히 크다고 해봐요. 이게 막 k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데 뭐 100 x 100짜리 매트릭스를 10,000번 곱하려면 그게 연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그런 연산을 하는 게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x0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 x0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해를 구하려면 이 x0 여기서의 초기값인 x0를 아이겐벡터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초기값 x가 아이겐벡터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솔루션은 이제 이 9번식과 같이 이제 간단하게 일반화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식을 유도를 해보면은 x1은 a 곱하기 x0인데 x0가 아이겐벡터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아이겐벡터 하면 람다 곱하기 x0가 되죠. 그 다음에 x2는 a 곱하기 x1인데 여기서 x2는 a의 제곱 곱하기 x0가 되니까 그 아이겐벡터의 x0에다 a를 2번 곱하니까 람다를 2번 곱한 거랑 같죠. 그래서 일반화 해보면은 xk는 원래 a의 k승 곱하기 x0였는데 이게 람다의 k승 곱하기 x0를 한 거랑 같아지잖아요. 원래 식에서는 원래 해에서는 a라는 행렬을 k번 곱하는 굉장히 큰 연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스칼라의 k승 하는 아주 간단한 연산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0가 만약에 아이겐벡터라고 하면은 이 식의 해가 굉장히 간단하게 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말은 이제 여기 있는 솔루션 있잖아요. 여기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가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2×2면 2가지씩 있을 수 있고 3×3이면 3가지씩 있을 수 있는데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쌍이 근데
이런 솔루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와 벡터로 만든 이러한 솔루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또한 이 식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5.2에서 더 자세히 나오니까 이 뒤에서 보도록 하죠. 5.2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일단 이걸 만족하는 람다와 x를 구해야겠죠. 여기서 x가 아이겐 벡터고 여기서의 람다가 아이겐 밸류잖아요. 근데 이 식이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인데 non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a-람다 i가 not invertible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이 행렬이 invertible 매트릭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떤 행렬이 인버터블 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인버터블 매트릭스 티어럼에 의해서 이제 디터미넌트가 제로라는 뜻이 되므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0이 되게 하는 람다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0이 되는 람다를 찾으면 되는 건데 디터미넌트 이게 2방이니까 디터미넌트 계산식이 간단하죠. AD-BC 하면 되고 그렇게 정리를 했더니 람다 제곱 플러스 4람다 마이너스 21이 나와서 람다가 3과 마이너스 7이 나왔어요. 그래서 A의 아이겐밸류는 3과 마이너스 7이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 이게 바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원래는 매트릭스 이퀘이션에서는 a-람다 i 곱하기 x가 0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두 개의 미지수가 있었는데 람다와 x 두 개의 미지수 변수가 있었는데 사실 x는 벡터니까 미지수가 더 여러 개 있는 거지만 어쨌든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디터미넌트 식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 캐릭터리스틱 식으로 쓰니까 이제 이퀘이션에서 언노운이 그러니까 미지수가 람다 하나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를 풀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 디터미넌트에 대한 복습이 있어요. 복습.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해야 되니까 디터미넌트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제 복습하는 게 좀 나오는데 A가 이제 n×n 매트릭스고 n×n 매트릭스를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에실론 폼을 구했을 때 에실론 폼인 U라는 매트릭스를 구했을 때 U에 있는 U에 있는 피벗들의 곱하기에다가 마이너스 1의 R승을 하게 되면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A의 디터미넌트는 U의 피벗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대각선에 있는 그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의 R승을 곱한다고 했는데 여기 R은 뭐냐면 로우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그 로우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로우끼리 서로 로우끼리 서로 교환을 했을 때 그 교환을 한 번 할 때마다 이 마이너스를 한 번씩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스케일링 없이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에실론 폼을 구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에실론 폼의 그 대각선에 있는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을 곱한 거랑 디터미넌트 A랑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부호를 보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R번의 로우 익스체인지가 있었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의 R승을 앞에다 이제 곱해주면은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에실론 폼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스케일링은 없이
에슐론 폼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니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을 바꾸고 나서 로 오퍼레이션을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꾸고 나서 이렇게 150과 24-1이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행을 두 배에서 두 번째 행에다 빼준 거네요. 예, 첫 번째 행을 두 배에서 두 번째 행이 빼주니까 0, 6,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행을 로우 익스체인지 해주고 나니까 로우 익스체인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3배에서 이 세 번째 행에다가 이제 빼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슐론 폼이 나왔네요. 에슐론 폼이 나왔는데 이제 대각행렬을 보니까 이 피벗들이 1하고 -2하고 -2하고 1이 나왔어요. 그럼 이 세 개의 이 피벗들을 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우 익스체인지가 한 번 일어났으니까 이제 -1에 1승을 곱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2가 A의 디터미넌트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A에서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이런 에슐론 폼을 구했는데 스케일링 없이 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로우 익스체인지가 한 번 있었으니까 이제 -1의 1승을 앞에다가 곱해주고 거기다가 이 에슐론 폼에서 피벗들을 이제 다 곱했더니 A의 디터미넌트를 구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1을 없앴더니 두 번째 행에서 뭐 3분의 이제 -3분의 1 곱해가지고 세 번째 행에다가 이제 더해줬더니 뭐 이렇게 에슐론 폼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로우 익스체인지 하지 않고도.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각행렬을 그냥 여기 피벗들을 다 곱했더니 여기서는 로우 익스체인지가 없었으니까 -1에 0승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을 안 곱해주고 그냥 여기 피벗들만 곱했는데 -2가 나왔는데 위에서 구한 거랑 이제 위에서 구한 결과랑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슐론 폼은 서로 다를지라도 어차피 이게 둘 다 A와 로우 이퀴벌런트 하기 때문에 이 피벗들의 곱의 크기는 같은데 이제 부호가 로우 익스체인지 한 번 할 때마다 부호가 한 번씩 바뀌어가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한 번 곱해주고 여기서는 로우 익스체인지가 없었으니까 -1을 안 곱해줘도 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A의 디터미넌트가 -2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인버터블 매트릭스 시어럼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는 추가가 되는데 뭐냐면 0은 A의 아이겐 밸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인버터블 하다면 0은 A의 아이겐 밸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A의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5.3에서 더 증명을 할게요. 여기서 일단 그렇다고 넘어가고 A가 인버터블 하다면 0은 A의 아이겐 밸류가 될 수 없고 디터미넌트 A는 0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디터미넌트 프로퍼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3장이 다 나온 건데 A가 인버터블 하다면 인버터블 시어럼이 나온 거죠.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행렬을 곱한 다음에 디터미넌트 구하나 각각 디터미넌트 구한 다음에 곱하나 똑같다.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와 같다는 거고 A가 만약에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만 값이 있고 아래쪽엔 다 0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메인 다이아고날에 있는 다이아고날 엔트리들끼리 서로 곱하면은 A란 매트릭스에서 이 다이아고날에 있는 이 엔트리들만 서로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도
그러니까 로우 리플레이스먼트 오퍼레이션을 해도 A의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고 A에서 이제 로우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 앞에 이제 사인이 변하는 부호가 변하는 거고, 그다음에 로우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디터미넌트도 그만큼 똑같은 스케일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로우에다가 이제 로우를 두 배를 하게 되면 로우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어떤 로우를 두 배 하게 되면 디터미넌트도 두 배가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3장에서 다 했었던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인데 어떤 n by n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 람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람다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가 A의 아이겐밸류라고 한다면은 람다는 이걸 꼭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A-람다 i가 0이다. 뭐 example 3번을 보면은 이제 이런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통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라는 거죠. 아이겐밸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A-람다 i를 먼저 구하고요. A-람다 i를 구하고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디터미넌트는 여기서 이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에 있는 엔트리들을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람다, 3-람다, 5-람다, 1-람다들을 곱한 게 디터미넌트가 되고, 이 디터미넌트를 0으로 만드는 게 바로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이제 A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중에서 아이겐밸류 5는 두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솔루션 중에 람다가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람다는 5라는 솔루션이 두 번 나오고 3은 한 번, 1은 한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겐밸류 5는 멀티플리시티 2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복,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이제 2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람다 마이너스 5가 두 번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겐밸류 5의 멀티플리시티가 2라고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imilarit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A와 B는 이제 어떤 매트릭스 A와 B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매트릭스가 similar하다고 부르는데, 이 similar하다고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떤 매트릭스 P를 가지고 어떤 매트릭스 P를 앞뒤에 그냥 P의 역행료가 P를 곱해가지고 B가 나올 수가 있으면 이 A와 B를 서로 similar하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B는 뭐 P 인버스 AP, A는 PB, P 인버스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으면 두 개가 시밀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디 인버스가 먼저 오느냐 뒤에 오느냐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P 인버스 대신에 Q를 대입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A가 PB 인버스였는데 이제 P 인버스를 Q로 대체하게 되면은 A는 Q 인버스 BQ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버스가 여기서는 인버스가 뒤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인버스가 앞에 나오니까 뭐 이게 인버스가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어떤 행렬에다가 어떤 P라는 매트릭스를 곱하고 뒤에다가 P 인버스를 곱해서 이제 다른 행렬 A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A와 B가 서로 시밀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오럼 4는 뭐냐면 A와 B가 시밀러하다 할 때, 즉 이런 서로 두 매트릭스가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매트릭스는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증명이 나와 있는데 B가 P 인버스 AP라고 했을 때 이 B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은 이게 B의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A의 아이겐 밸류도 될 수 있는지 증명을 해보죠. 일단 B 람다 I를 A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바꿔 써볼 건데 B는 P 인버스 AP라고 쓸 수가 있고 람다 곱하기 I인데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P 인버스 곱하기 P 하면 이것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똑같이 이제 형식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식을 묶으려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P 인버스로 묶고 나서 P 인버스 곱하기 AP 곱하기 람다 P 인데 이 P도 여기 있는 P도 I 곱하기 P로 나눠서 쓸 수가 있잖아요. P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도 P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항도 이제 오른쪽으로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B 마이너스 람다 I는 P 인버스 곱하기 A 마이너스 람다 I 곱하기 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개가 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식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보면은 자, B 마이너스 람다 I가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입을 한 거고 근데 디터미넌트의 성질이 곱하기를 여러 개 행렬을 곱한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나 각각의 행렬을 디터미넌트 구한 다음에 곱하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 인버스의 디터미넌트, 이거의 디터미넌트, P의 디터미넌트 각각 구해서 이제 곱한 거랑 같게 되는데 여기서 이 디터미넌트는 스칼라잖아요. 스칼라. 그러니까 순서를 막 바꿔도 되죠. 스칼라끼리 곱은 순서를 막 바꿔도 되죠. 그래서 P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랑 P의 디터미넌트랑 서로 곱하면 P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랑 P의 디터미넌트랑 그냥 먼저 곱해도 되는데 얘들을 이제 곱한 거를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매트릭스들을 이제 다시 합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각각 디터미넌트 구해서 곱하나 아니면 곱해서 디터미넌트 구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곱한 다음에 디터미넌트 구한 건데 곱해보니까 다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이니까 이 앞뒤에 곱해지는 것들이 이제 그냥 한 번에 곱해보면은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 가운데 있는 A-람다 I랑 람다 I의 디터미넌트랑 같다는 거죠. 이 앞뒤에 있는 것들을 곱해보면은 1이 나오니까 이 B-람다 I와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시밀러하면 서로 이런 관계에 있으면은 A와 B가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는다. 똑같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똑같으니까 아이겐 밸류도 똑같겠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주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 A와 B가 시밀러하면 아이겐 밸류가 같은 건 맞는데 아이겐 밸류가 같다고 해서 시밀러하진 않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만 가는 조건이라는 거죠. A와 B가 시밀러하면 아이겐 밸류는 같다. 이거 한쪽으로만 성립을 하고 반대로 아이겐 밸류가 같다고 해서 A와 B가 시밀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밀러리티는 로우 이퀴벌런스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뭐 비슷해 보이지만 이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는 A와 B가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는 B에다가 뭐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어떤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A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시밀러 하다는 거는 PB, P 인버스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관계랑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랑 시밀러 하다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밀러하다고 하면은 이제 두 개의 매트릭스가 이제 아이겐 밸류가 같다는 건데 로우
로우 이퀴벌런트랑 이제 시밀러랑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로우 오퍼레이션은 아이겐 밸류를 바꾼다. A와 B가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고 해서 두 개의 아이겐 밸류가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5.1에서 해봤던 이런 다이내믹 시스템에 아이겐 벡터를 적용하는 걸 좀 더 일반화 해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xk 플러스 1이 a 곱하기 xk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일반화에는 이제 xk는 x0에다가 a의 k승을 곱한 거랑 같잖아요. 네. 그래서 5.1에서 만약에 어떤 이 초기값이 아이겐벡터와 같다고 하면은 xk는 그 아이겐벡터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의 k승 곱하기 x0 이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아이겐밸류의 그냥 지수승 아이겐밸류의 k승만 곱하면 굉장히 계산이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초기값이 아이겐밸류와 딱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0는 어떤 아이겐밸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x0를 아이겐밸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은 가능하겠죠.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서 이따가 할 건데 그래서 x0를 아이겐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니까 xk는 a의 k승 곱하기 x0인데 여기서 x0가 아이겐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ci 곱하기 a의 k승 곱하기 vi를 이제 모든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의 k승 곱하기 vi를 해보면은 vi가 아이겐벡터니까 이거는 람다 i의 k승 곱하기 vi랑 같아지는 거죠. 이게 이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아이겐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xk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아이겐벡터에다 a의 k승을 곱해가지고 막 더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이겐벡터에다가 그냥 스칼라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칼라도 그냥 람다의 k승이니까 이거 뭐 k가 좀 크다고 할지라도 뭐 100이건 1000이건 간에 뭐 컴퓨터에서 계산하면 금방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렬의 k승이니까 연산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원래 x0가 아이겐벡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x0에다가 a의 k승 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람다의 k승만 곱해가지고 일반적인 xk를 구할 수 있었는데 xk가 굳이 아이겐벡터가 아닐지라도 아이겐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다가 a의 k승 곱하면 뭐 위에서랑 비슷하게 그냥 vi에다가 아이겐밸류의 k승 곱해서 xk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xk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보게 되면 a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xk는 이제 a 곱하기 xk 플러스 1은 a 곱하기 xk다 이런 이제 동적 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x0가 0.0, 0.4인데 이게 아이겐벡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이겐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면 이제 xk를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a를 이제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로 구해봐요. a에.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만들어가지고 이걸 0으로 만드는 이제 람다를 찾아보니까 1하고 0.92가 돼요. 1하고 0.92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계산해보니까 람다1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는 3오고 0.92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는 1-1이에요. 자, 근데 그 x0를 아이겐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0가 ci vi 플러스 c2v2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선형 방정식이니까 원래는 이제 뭐 V1, V2, X0 이런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어서 에슬론 폼 구해서 C1, C2를 구해야 되는 거죠. C1, C2를 이제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2x2 매트릭스니까 이거 역행렬로 구해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0는 V1, V2 매트릭스에다가 C1, C2 그 벡터를 곱한 거랑 같으니까 양쪽에다가 V1, V2 매트릭스의 역행렬 곱해버리면 X0, C1, C2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V1, V2의 역행렬을 계산을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C1, C2가 0.125하고 0.22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X0가 이제 C1 V1 더하기 C2 V2인데 X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A에다가 X0를 곱하는 건데 X0가 C1 V1 C2 V2인데 여기다가 A를 곱하니까 C1 A V1 그다음 C2 A V2 이런 식으로 곱해서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겐 벡터랑 A랑 곱하게 되니까 아이겐 밸류가 나오게 되고 매트릭스 없어지고 그냥 아이겐 밸류가 나오는데 V1에 대한 아이겐 밸류는 1이니까 그냥 C1 V1이고 V2에 대한 아이겐 밸류는 0.9이니까 C2 0.92 곱하기 V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제 A를 곱하다 보면은 XK는 C1 곱하기 C1 V1 여기서는 이제 원래 람다1에 K승이 들어가야 되는데 람다1이 1이니까 1의 K승이 해봤자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C1 V1이고 여기서는 C2 곱하기 0.92의 K승 곱하기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C1, C2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C1, C2 0.125, 0.225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XK는 0.125 곱하기 V1 35 플러스 0.25 C2 0.25 곱하기 0.92의 K승 곱하기 V2 1 마이너스 1 구한 거 다 대입하니까 이제 XK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XK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XK는 A의 K승 곱하기 X0다. 그래서 A를 K번 막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해가지고 이 아이겐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XK를 계산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일반적인 초기값을 아이겐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거. 여기가 핵심인 거고 이 다음부터는 그냥 쭉 전개하니까 뭐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겐 밸류를 구할 때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뭐 2x2나 3x3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이게 n이 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구하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구하는 게 디터미넌트로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제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디터미넌트가 이제 매트릭스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그걸 디터미넌트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A가 시메트리한 경우에는 뭐 자코비 메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뭐 QR 메소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섹션 5.8에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대요.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죠. 자, 5.3은 다이오고날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이오고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A와 D라는 이제 행렬이 있는데 그 D의 행렬이
D의 행렬 앞뒤에다가 P와 P 인버스를 곱하면 A가 되는, 앞에서 이제 시밀러 이런 관계에 있는 두 개의 A와 D의 매트릭스를 이제 시밀러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냥 시밀러 매트릭스 개념만 설명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겐밸류와 벡터를 이용해서 이런 시밀러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A와 D가 시밀러 매트릭스인데, 여기서 D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다이아고널 대각선에 있는 엔트리들만 논제로고, 그 다이아고널 외에는 다 영들로 채워진 그런 행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이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와 시밀러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면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A의 K승을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K가 아주 큰 K에 대해서도 A의 K승,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이제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크고 K도 크다고 하면 이거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이제 A의 K승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그냥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K승, D의 K승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유도를 해보면은, D가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D의 제곱은 이거와 이거를 곱한 거죠. 곱해보면 그냥 5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더 D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5의 3승, 3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D의 K승은 5의 K승하고 이제 3의 K승, 이 엔트리들이 대각선에 있는 이런 행렬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K제곱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 다이아고널은 그 일반적인 형태의 행렬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행렬 A를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와 시밀러한 관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A의 K승 또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example 2를 보면은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데, A를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을 이미 한 거예요. PDP 인버스로 이미 팩토라이제이션 했고, 한 결과를 보면은 D가 이렇고 P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P의 인버스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AD-BC 분의 AD 바꾸고 BC 마이너스 하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A의 제곱부터 구해보면은 PDP 인버스랑 곱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P 인버스랑 P랑 곱하게 되면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P 인버스랑 P랑 없어지고 중간에 중간에 D 제곱이 곱해지게 되는데, 이 D 제곱은 그냥 이 D 제곱을 구할 때 D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들만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뒤로 이제 P랑 P 인버스랑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A의 3승을 곱할 때도 마찬가지로 A가 이제 PDP 인버스고 A 제곱은 PD 제곱 P 인버스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은, 여기서도 이제 P 인버스랑 P랑 이제 곱해져서 없어지고 가운데 D의 3승이 되고 앞뒤로 이제 P랑 P 인버스랑 곱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A의 K승은 P 곱하기 D의 K승 곱하기 P의 인버스 이걸 곱한 거랑 같게 되죠. 그래서 원래 A의 K승을 계산을 하려면은 이제 K-1번의 행렬 곱이 필요한데, A는 PDP 인버스가로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두 번의 행렬곱, 그러니까 P랑 D의 K승 곱하는 거랑 그 결과랑 또 P 인버스랑 곱하는 거, 두 번의 행렬곱과 D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5의 K승, 3의 K승 이런 식으로 스칼라의 제곱근이 아니라 K제곱만 계산하면 A의 K승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와 시밀러한 관계에 있는 이런 행렬을
이런 스퀘어 매트릭스 A를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에다가 이 A라는 매트릭스의 앞뒤에 뭔가 곱해했을 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를 이제 PDP 인버스로 표현할 수 있고 썸 인버터블 매트릭스 P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D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티오럼은 뭐냐면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할 수 있는 조건을 쓴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배우는 챕터니까 그거랑 관련이 있겠죠. 어떤 n×n 매트릭스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면 이건 반드시 A가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있다면 n×n 매트릭스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즈가 되냐면 A가 이제 PDP 인버스라고 했을 때 D는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고 이 P라는 행렬에 컬럼들이 뭐냐면은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아이겐벡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의 컬럼들이 A의 아이겐벡터들이고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은 이제 A의 아이겐밸류들로 채워진 그러니까 D의 다이어고널 엔트리들 이 사각형렬에서 이 대각선에 있는 이 엔트리들이 A의 아이겐밸류들일 때 이렇게 PDP 인버스로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면은 아이겐벡터가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를 이룬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n차원 공간 안에서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아이겐벡터가 있으면 당연히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n차원 공간의 아이겐벡터 베이시스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관계를 P의 컬럼들이 이제 아이겐벡터들이고 뒤에 다이어고널이 아이겐밸류들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해보죠. P가 n×n 매트릭스고 컬럼들이 아이겐벡터들이고 뒤에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이 아이겐밸류들이다 라고 했을 때 A와 P를 곱하면 그러니까 A는 P, D, P 인버스니까 이 양쪽이 양변의 오른쪽에다가 P를 곱해주면 AP는 PD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는 이제 A 곱하기 이제 P가 V1부터 Vn까지니까 AV1, AV2, AVn까지 이런 벡터들이 되는 거고 PD는 이제 P라는 행렬은 이제 다이어고널에 아이겐밸류들이 있는 거니까 이제 P는 이런 행렬이고 P는 V1부터 Vn까지 있는 행렬인데 이런 행렬과 곱하게 되면은 이제 람다1 V1, 람다2 V2, 람다n V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립할 것 같죠? AV1과 람다1 V1 같아야 되잖아요. 아이겐밸류니까.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양변에 양변에 이제 P를 곱해가지고 AP는 PD다 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이 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니까. 그래서 AV1은 람다1 V1과 같다. AV2는 람다2 V2랑 같다.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생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제 D가 아이겐밸류고 D의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아이겐밸류고 P의 컬럼들이 아이겐벡터인 경우에 이런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P 인버스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P가 인버터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P에 있는 벡터들,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순서들, 람다1과 람다1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V1이고 람다2에 해당하는 V1 아이겐 벡터는 V2다. 뭐 이런 순서도 맞아야 된다라는 소리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면은 P가 인버터블하고 이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터미넌트와 아이겐밸류 사이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A가 PDP 인버스로 표현할 수 있고 D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아이겐밸류도 A의 아이겐밸류다 라고 했을 때 A와 D가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 행렬들을 시밀러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A와 D가 시밀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A와 D는 아이겐밸류와 디터미넌트가 같아요. 아이겐밸류가 같다는 거는 시밀러한테 아이겐밸류가 같다는 거는 위에 티어럼에서 나왔던 것 같고, 이 디터미넌트가 같다는 거는 디터미넌트 같다는 건 여기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죠. 여기 디터미넌트는 이제 디터미넌트 PDP 인버스인데 디터미넌트의 성질이 이제 따로 구해서 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P, 디터미넌트 D, 디터미넌트 P 인버스. 근데 이것과 이것이 서로 역수니까 이거랑 이거랑 서로 역수니까 없어지고 결국에 디터미넌트 D만 나온다. 그래서 시밀러한 경우에 두 개의 매트릭스가 시밀러하면 디터미넌트도 같죠. 그리고 D가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이므로 이제 최소한 꼭 다이어고널이 아니라 최소한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면은 이제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아이겐밸류가 돼요. 이게 이 티어럼 4.1에 나온 티어럼 1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고널 엔트리의 곱이 디터미넌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디터미넌트 설명한 이제 3.1의 티어럼 2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아이겐밸류가 되고 다이어고널 엔트리의 곱이 디터미넌트가 된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이들을 1번과 2번을 묶어서 새로운 결론을 내볼 건데 A의 아이겐밸류가 D의 아이겐밸류랑 같다고 했죠. A와 D는 아이겐밸류가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D의 아이겐밸류가 뭐랑 같냐면 D의 다이어고널 엔트리랑 같아요. 그러니까 D의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아이겐밸류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의 아이겐밸류는 D의 아이겐밸류랑 같고 이거는 D의 다이어고널 엔트리랑 같아요. 그래서 A의 디터미넌트는 D의 디터미넌트랑 같고 그 다음에 D의 디터미넌트는 뭐랑 같냐면 여기 써있었는데 D의 다이어고널 엔트리의 곱이 D의 디터미넌트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D의 다이어고널 엔트리의 곱이 D의 디터미넌트가 된다고요. 근데 이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뭐랑 같냐고 했냐면 D의 아이겐밸류랑 같다고 했어요. D의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D의 아이겐밸류랑 같고 그 다음에 D의 아이겐밸류가 여기서 A와 D는 아이겐밸류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의 아이겐밸류가 A의 아이겐밸류랑 같잖아요. 그래서 D의 아이겐밸류들을 곱한 거는 A의 아이겐밸류들을 곱한 거랑 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A의 디터미넌트는 A의 아이겐밸류의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겐밸류 중에서 하나라도 0이 있으면 디터미넌트가 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래서 A의 디터미넌트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A의 아이겐밸류들의 곱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버터블 매트릭스 티어럼에서 A가 인버터블한 이제 한 것과 동일한 조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앞에서 나왔었죠. 그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디터미넌트는
이제 A의 아이겐밸류들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겐밸류 중에서 하나라도 0이면은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A의 아이겐밸류가 아닐 때 A의 디터미넌트가 0도 아니고 A가 인버터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징 하는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A를 이제 이렇게 PDP 인버스 형태로 다이어고널라이즈 해라 라고 하면 맨 처음 해야 될 게 A의 아이겐밸류들을 구하는 거죠. A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A-람다 i라는 식을 구하고, 그러면 이런 람다에 관한 식이 나오고 이게 0이 되는 람다들을 구해보면은 람다 1과 람다 2가 나오는데, 람다 1은 1이고 람다 2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제 마이너스 2는 멀티플리시티가 2죠. 그러니까 람다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는 이게 두 번 중복이 된 거죠. 아이겐밸류가. 그 다음에 A의 아이겐벡터들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이걸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냐면, 이게 3x3 행렬이잖아요. 3x3 행렬이므로 그 앞에 띠어럼에 의해서 3x3이면은 3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가 있어야 이걸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아이겐벡터들을 다 구했을 때 3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들이 나와야 A가 최종적으로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람다는 1에 대해서 람다는 여기다 1 넣고 x를 구해 봤을 때 이제 x가 이제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람다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고 이제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해 봤더니 A-2i의 널 스페이스의 이i에 대한 이제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해 봤더니 두 개의 벡터가 나왔는데 V2가 이렇게 나오고 V3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3개의 아이겐 벡터들이 나왔고 셋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므로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일단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3개의 벡터들을 모아서 P 매트릭스를 만들어야겠죠. P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D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이 D 매트릭스를 만들 때는 여기에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컬럼 순서대로 세운 순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V1, V2, V3가 있으면 여기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벡터의 순서와 맞춰서 이 다이어고널에다가 아이겐 밸류들을 넣으면 되는데, V1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는 1이고 V2와 V3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는 마이너스 2니까 이제 D가 이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제 A가 PDP 인버스를 만족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보면 되는데, 이제 P 인버스를 계산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 3반이 3이니까 역행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는 PDP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AP가 PD랑 같다, 이것까지만 계산을 해도, 이것까지만 이제 증명을 해도 이거랑 똑같은 식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식이니까 증명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P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는지만 증명하면 되는데, 이제 P를 구해봤을 때 이 세 개의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P 인버스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be sure P is invertible, 이걸 꼭 확인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AP를 구해보니까 A와 P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P와 D는 이제 다이어고널에 아이겐밸류들이 있는 거죠. P와 D를 곱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AP와 PD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즈가 잘 됐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xample 4에서 또 이런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하라는 건데, 여기 뭐라고 조건이 붙었냐면 가능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왠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죠. 앞에
이제 다이고널라이즈가 가능한 예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가능하지 않은 예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 일단 아이겐밸류를 구해야 되니까 스텝 1으로 아이겐밸류 구해야 되니까 디터미넌트 a-람다 i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게 0이 되는 거 구해 봤더니 이제 람다는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2가 이제 두 번 중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이그젬플 3과는 다르게 람다 1에 대한 아이겐벡터가 하나가 나오고 람다 2에 대한 아이겐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앞에서는 똑같은 아이겐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라는 중복되는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아이겐벡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이겐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성 방정식에 해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두 번 나오므로 a 플러스 2i의 널 스페이스가 2차원이 나와야 이게 다이고널라이저블을 한 건데 이 행렬의 널 스페이스가 1차원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아이겐벡터가 두 개밖에 없으므로 이제 P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으로 채울 수 없게 돼요. 이게 세 개의 컬럼이 필요한데 3x3 행렬이니까 3개의 컬럼이 필요한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들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P는 인버터블 하지 않고 그래서 A가 다이어고널라이즈블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티어럼 6은 n×n 매트릭스가 n개의 디스팅트 아이겐밸류를 가질 때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가지게 되면 이거는 다이어고널라이즈블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이겐밸류가 다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이 서로 다 다르고 아이겐벡터들은 원래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앞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n개의 디스팅트 아이겐밸류가 있으면은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개의 디스팅트 아이겐밸류가 있으면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아이겐벡터가 있으면은 이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n개의 다른 아이겐밸류를 가지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고 하지만 제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한 모든 행렬이 n개의 다른 아이겐밸류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가져야만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한 건 아니에요. 이그젬플 3에서도 여기에 아이겐밸류가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아이겐밸류가 원래 이제 3×3이니까 3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밖에 안 나왔는데도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티어럼 6도 한쪽 방향으로만 트루인 거지. 그러니까 n개의 디스팅트 아이겐밸류가 있으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 이건 트루지만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고 해서 n개의 디스팅트 아이겐밸류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다이아고널라이저블 매트릭스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이겐벡터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지. 이 다이아고널라이저블한 매트릭스 A의 그냥 자체의 컬럼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아이겐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랑 컬럼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이겐밸류의 곱이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이 컬럼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은 아이겐밸류에 0이 없어야 돼요. 아이겐밸류에 0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 5를 보게 되면은 이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즈블 한지 봐라라는 건데 여기 좀 중복이 되어 있네. 여기 아이겐밸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여기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니까 이 대각선에 있는 것 자체가 아이겐밸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겐밸류는 5, 0,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A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원래 이 0이라는 아이겐밸류가 있으면 A의 디터미넌트도 0이고 A가 인버터블 하지도 않고, 뭐 A의 컬럼들이 딱 봐도 이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이 서로 상수배잖아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도 않지만 A에 어쨌든 세 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들이 있으므로 A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람다가 0일 때인데, 람다가 0이면은 A-람다 I 곱하기 X를 해서 0이 나와야 되는데, 람다가 0이니까 그냥 AX는 0인 거죠. 이때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면은 이제 X2가 프리 베리어블이고 X3는 0이고 X1은 X2에 이제 5분의 8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해가 나오는데, 람다가 0이라고 할지라도 이거에 해당하는 고유의 아이겐벡터가 존재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겐벡터가 이 람다가 2일 때 아이겐벡터들과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므로, 그러므로 여기에는 3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들이 있고, 그래서 얘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들이 이제 다 디스팅트 하지 않은 경우, 아이겐밸류들이 디스팅트 하면은 서로 다 다르면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중복이 되는 거, 아이겐밸류가 이제 몇 번씩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띠오럼 7은 이제 그런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n×n 매트릭스에서 람다가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들이 람다 1부터 람다 p까지 p에 있는 거예요. p는 당연히 n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어떤 k는 이제 1과 p 사이에 있을 때 람다 k는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람다 k의 멀티플리시티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이 말이에요. 람다 k가 이제 뭐 캐릭터스틱 이퀘이션에서 람다 k 플러스 뭐 a가 a의 n승이라고, 이 n승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람다 k는 마이너스 a에 대한 멀티플리시티가 이제 n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아이겐밸류가 n번 중복이 됐으면은 이 람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람다 i의 람다 ki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이 중복 횟수보다는 적게 나온다. 만약에 이게 이제 제곱이라서 2번 중복이 됐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최대 2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막 써있는데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면 이제 람다 람다 ki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 그러니까 람다 k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들을 다 합친 게 n이 돼야 돼요. A가 n×n이라고 했을 때 그 n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그 아이겐 스페이스, 이게 아이겐 스페이스죠.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람다 k의 중복의 수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는데, 이게 같아질 때만 A가, 이게 모든 람다 k에 대해서 이게 등식이 성립할 때, 이퀄 할 때 이게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거예요.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람다 k의 중복의 수가 모든 람다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같을 때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또 앞에 나온 시오럼과 같은 말인데, 아이겐벡터들이 n차원 공간에 베이시스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n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아이겐벡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네, 이게 티오럼 7이고, 그 다음에 이런 4x4 행렬을 다이고날라이즈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다행히 이제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네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니까 아이겐밸류가 이제 5와 3이 각각 두 번씩 주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는 5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니까 v1, v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람다는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중복되는데 두 개의 아이겐 벡터가 나오고, 두 번 중복되는데 두 개의 아이겐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죠. 이 람다 k의 중복의 수와 아이겐 벡터의 디멘전,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일치하니까 이 행렬은, A라는 행렬은 다이고날라이저블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티오럼 7의 B에 해당하는, 여기 읽어보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겐 벡터들은 이제 일단 아이겐 벡터들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들은 이제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데 4개 4x4에서 4차원 공간에서 이제 4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로 만들어지는 P라는 행렬이 인버터블하고, 그러니까 A가 다이고날라이저블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